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가게 수준도 모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냥 옷 좀 보고 있었을 뿐인데요? 아, 그러세요? 근데 말투랑 옷차림을 보아하니 여기 살 돈은 있으세요? 우리 브랜드가 워낙 고가라. 이미 다른 손님들 보기에도 민폐예요. 누구 맘대로 민폐라고 하시는 거죠? 저도 구매 의사가 있고 제 돈으로 물건을 사러 온 겁니다. 구매 의사요? 그 말이 참 웃기네요. 저는 이 매장의 직원이니 제 판단에 의하면 손님은 여기 어울리는 고객이 아니신 것 같아서요. 주변에서 옷을 고르던 몇몇 손님들이 이 언쟁을 듣고 조용히 시선을 모았다. 백화점 1층 명품 매장에 럭셔리한 조명 아래 선글라스를 살짝 내려 쓴 한 남자는 평범한 운동화에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분명 다소 캐주얼해 보였지만 얼굴만 보면 웬만한 사람은 단번에 알아볼 만한 스타 선수 손흥민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직원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허름한 차림으로 들어온 남자라는 인식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저기, 형님 괜찮으세요? 이 가게 직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냥 옷 좀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이분한테만 계속 뭔가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맞아요, 말투도 공격적이고 무시하듯이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느낌이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대기 시작했다 매장. 아니 순간적으로 조용해지면서 모두의 시선이 그 직원과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한 여성이 작게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며 촬영을 시작하는 모습도 보였다. 저기요, 촬영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촬영하지 마세요. 지금 매장 분위기 망치시는 거 모르세요? 솔직히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차별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냥 증거로 남길 뿐이에요. 직원은 손님들에게 손사래를 치며 보안 요원 불러야 하나? 하고 중얼거렸다. 남자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은근한 불쾌함이 비치고 있었다. 죄송한데 저는 그냥 편하게 입고 와서 구경 좀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서는 편하다고 해서 트레이닝복 차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오는 걸 환영하지 않습. 다른 장소로 가시죠. 제가 무슨 거지를 하겠습니까? 제가 누군지 아세요? 뭐 유명하시기라도 한가 봐요? 근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유명해도 이곳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 복장은 안 됩니. 특히나 우리의 VIP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한 중년 남자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아,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어머, 진짜 손흥민 맞네. 사진에서 본 얼굴이랑 똑같아요. 설마 손흥민이라고? 와, 진짜네. 가게 직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그는 곧 과장되게 코웃음을 치며 손흥민? 그 축구 선수요? 아니 농담 그만하세. 손흥민 선수가 왜 여기 이런 차림으로 오겠습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지. 하고 비웃었다. 매장 안은 벌써 귓속말로 가득 찼다. 진짜 손흥민이네. 확실해.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 얼굴 맞아. 사인 좀 받고 싶은데 타이밍이 영.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며 분위기가 묘하게 달아올랐다. 손흥민 선수 맞아요. 설마 다들 몰랐던 겁니까? 한 여성 고객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치자 직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럴 리가요. 저도 TV에서 몇 번 봤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 아니 손흥민 선수님 제가 잘 몰라봤다면 죄송하지만 본인임을 증명해 줄 신분증 같은 거 있으세요? 하고 황당한 요구를 했다. 굳이 여기서 제 신분증을 보여드려야 하나요? 옷을 사려는 건 제 자유고 고객은 다른 이유 없이 거절당할 일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께서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그 순간 주변에선 말도 안 돼 신분증 검사라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저 직원 너무하네. 하며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사건이 점점 심각해지자 다른 매장 직원이 조용히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매니저님, 여기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과 트러블이 심한데 그 손님이 손흥민 선수라고 주장하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봤어요? 방금 통화. 이거 완전 큰일로 번지겠는데요? 저분이 정말 손흥민 선수면 이 직원 난리 나겠네. 아니, 근데 손흥민 선수 아니더라도 저렇게 고객에게 무례한 태도는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스마트폰으로 이미 촬영을 하고 실시간으로 SNS 라이브 방송을 켜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백화점 1층 명품 코너인데요. 어떤 직원이 손흥민 선수로 보이는 분을 막대하고 있어요. 좀 말도 안 돼요. 심지어 신분증을 요구하네요. 촬영 그만하세요. 당장 안 꺼요. 직원이 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손흥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난처한 듯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살짝 서운함이 비치기도 했다. 이런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맞습 손흥민이고요. 요즘 잠시 쉬는 기간이라 한국에 들어왔어요. 사복 입은 모습 잘 못 보셔서 놀라셨다면 이해합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대하시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직원은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아니, 저는 규정대로 한 겁니다. 우리 매장은 VIP 적객 정책이 엄격해서. 그때 매장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헐레벌떡 달려와 죄송합니 손님. 정말 손흥민 선수 맞으신가요? 이런 일을 일으키다니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직원이 많이 미숙했네요. 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실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딱히 주목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변명부터 들으니 섭섭하네요. 정말 죄송합니. 제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특별 응대 필요 없습. 저는 다른 고객분들과 동일한 다으면 충분해요. 다만 이 직원분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네, 물론입니. 제가 당장 조치할 테니. 직원은 그래도 끝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 매니저님,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손흥민 선수인지 확인도 안 되고 뭔가 수상쩍은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매니저는 회사 이미지가 추락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아니, 손님을 의심한 것 자체가 큰 잘못입니. 더군다나 확인 방법이 무례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고가 브랜드를 판매하는지 아시잖아요. 아무나 들어와서 옷을 구겨놓고 사지도 않으면 우리 매출에 방해가 되니까 전 그냥 매장 지침에 따라 순식간에 매니저와 직원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오가자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림도 한층 더 커졌다. 이제 내부 싸움으로 번지네. 매니저도 결국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려는 것뿐이잖아. 손흥민 선수 너무 곤란해 보이는데. 손흥민은 한숨을 길게 쉬고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선 저도 굳이 시끄럽게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VIP가 아니면 옷조차 볼 수 없다는 식의 차별적인 태도예요. 저를 몰라봤던 건 괜찮습 하지만 누구든 이렇게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어도 이런 대접은 부당하죠. 그러니까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보세요. 다들 이렇게 느끼고 계시잖아요. 사과하셔야죠. 직원은 머뭇거리다. 결국 작게 내뱉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는 직원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진정으로 사과해야 합니. 손님께서 다시는 불쾌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죠. 하고 재촉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손흥민 선수님. 제가 무리하게 지침을 적용하려고 해서 또 손님의 신분을 의심하고 무례하게 군 점 사과드립니다. 주변에선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온라인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있었다. 괜찮습. 저도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관심받는 상황이 좀 낯설긴 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긴 한데요. 네? 무슨 이유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옆에서 한 소년이 다가왔다. 흥민이 형,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동네 축구 교실에서 잠깐 뵀었는데. 응? 아, 맞아. 너 옛날에 내가 이벤트로 놀러 갔을 때 본 적 있어. 어떻게 여길 왔어? 오늘 엄마랑 옷 사러 왔는데 여기서 일이 크게 벌어져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 여기에 있다니. 대박이네요. 매장 직원은 소년과 대화하는 손흥민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미 분위기는 손흥민을 응원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있었다. 손흥민은 잠깐 주위를 둘러보더니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서 몇 벌 사서 지역 청소년 센터에 기부할 생각이었어요.
제가 종종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잘 때까지 입을 어울리는 옷이 필요하다고 해서 직접 골라보려고 온 거였는데 매니저와 직원, 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런 귀한 일을 하러 오신 거였어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귀한 일이라고 떠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좋은 옷 골라서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옷을 후원하고 싶다고 하면 가게에서도 협찬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직원은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잘 몰라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한 장년 여성이 손을 번쩍 들며 아이고, 우리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인데 가게 측에서 이런 선행을 공개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손흥민 선수는 조용히 하시려 했겠지만 이미 뉴스감이 돼버렸으니 하고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긴 하네요. 이 정도로 시끌벅적해진 이상 비공개로 처리하기도 어렵겠죠. 저는 사실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손흥민은 매니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을 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브랜드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기부를 한다면 오히려 이미지 향상에도 좋지 않을까요? 매니저는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 공인으로서 활동하시는 손흥민 선수님과 함께라면 좋은 취지로 널리 알릴 수도 있고요. 당장 기획팀과 상의해서 후원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해 볼게요. 직원은 복잡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손님이 알고 보니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고 심지어 선행을 베풀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정말로 제 태도가 잘못됐네요. 누구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편견으로만 대했어요.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유명인이든 아니든 먼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일은 저에게도 다시 한번 배움이 되겠죠. 손흥민은 직원의 사과를 차분히 받았다. 이거 촬영하신 분들, 혹시 업로드 좀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실수한 부분이 너무 창피해서 직원이 부끄러운 듯 부탁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은 웃으며 이미 라이브로 송출했는데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반성하시는 모습도 다 담겼으니까 너무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교훈이니까요. 하고 말했다. 아, 참. 저는 뒤늦게 알았지만 진짜 손흥민 선수님께 사인 하나 받아도 될까요? 한 할머니가 수줍게 다가와 물었고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요, 어디에 해드릴까요? 하고 펜을 꺼냈다. 한편 다른 손님들도 조금씩 몰려들어 사인과 사진을 부탁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잠시 곤란해하면서도 최대한 친절히 응대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확신했다. 이 캐주얼한 차림의 남자는 정말 축구계의 슈퍼스타 손흥민이 맞다는 걸. 흥민 씨, 여기 몇 가지 디자인이 인기 제품이긴 한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좀 편안한 캐주얼 라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나 바람막이 같은 것들? 매니저가 함께 옷을 골라주기 시작하자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이 입을 옷이라면 너무 고급스럽거나 과한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튼튼한 게 좋죠. 이번에 날씨가 좀 쌀쌀해질 테니 겨울 재킷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이번 시즌 신상품 가운데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묶음 세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게요. 기부용이라고 하시면 매장 차원에서도 할인을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 그리고 제가 추가로 부담할 테니 조금 더 수량을 늘려주셨으면 해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 청소년 센터에도 보낼 계획입니다. 아, 물론이죠. 저희도 조금씩 더 협력해서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네요. 주변 손님들도 감탄의 목소리를 냈다. 역시 스타는 다르다. 복장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손흥민 선수 겉보기엔 소탈한데 속이 참 깊네. 직원이 저렇게까지 무례하게 굴었는데 화내지 않고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러자 손흥민은 웃으며 사실 저도 속으론 조금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느긋하게 옷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져서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젊은 남성이 저도 실은 영상 찍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흥민 선수인지 몰랐는데 직원분 태도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이제는 영상을 SNS에 안 올리고 그냥 지울까 해요. 불편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하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손흥민은 미소 띈 차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본인 자유겠죠. 저는 괜찮습. 제가 사람들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장면이 퍼지는 게 조금은 걱정되긴 해요. 혹시나 저를 못 알아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까 봐요. 하지만 직원분도 반성하셨고 매니저님도 바로 사과해 주셨으니 이 정도면 잘 해결된 거라고 믿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손님, 아니, 손흥민 선수님.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정말 송구합니. 저희가 내부 교육을 다시 철저히 해서 어떤 손님이 오시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앞으로는 옷차림이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존중부터 해주셨으면 해요. 누구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매니저와 직원 모두 머리를 숙이며 네, 알겠습.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했다. 좋습. 그러면 저도 협력 차원에서 오늘 바로 옷을 대량으로 구매할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브랜드 측에서 홍보 비용 일부를 청소년 센터에 직접 기부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본사와 통화해서 조율해 보겠습. 그리고 저희가 추가 기부도 검토해 볼게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기부와 협력 쪽으로 흐르며 매장에 어수선했던 공기가 조금씩 밝아졌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며 손흥민 선수 파이팅 하고 환호했다. 직원은 여전히 민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했던 말을 후회하며 계속 사죄의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잠시 후 매니저는 직원과 단둘이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일단 공식적인 사과문을 올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전체 교육도 다시 할 거니까 당신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 제가 크게 배웠어요. 손님이 누구든 편견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요. 더 이상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근처에서 들은 어떤 어르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게는 원래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곳이잖나? 누군지 몰라도 우선은 환영해야 하고 웬만큼 사람들 다 성에 갖고 온단 말이야. 이번에 많은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 직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습. 죄송할 따름이에요. 한편 상황이 일단락되자 호기심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고 매장도 서서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갔다. 손흥민은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 매장 구석에 마련된 상담 테이블로 이동해 실제 구입할 옷들을 리스트업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대략 5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이즈가 여러 가지 필요할 거예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니까. 네, 알겠음. 미리 사이즈 측정표를 받아두었으니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괜찮다면 일부는 직접 제 차로 옮겨도 될까요? 오늘 당장 전해주고 싶은 센터가 있어서요. 물론입니.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도와드릴게요. 이때 조금 전까지 불편했던 분위기를 수습하느라 정신없던 매니저가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다. 아, 손님, 이왕이면 아이들도 손님을 직접 만나보면 훨씬 좋아할 것 같아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방문하시는 건 어떠세요? 네? 그거야, 전 괜찮죠. 사실 아이들과 한번 축구장에 가서 미니게임도 하고 싶고요. 제가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잠시라도 들러볼 수 있어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센터라면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던 주변 고객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저런 행동이 진짜 멋있지. 괜히 스타라는 게 아니야. 그렇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 만나는 걸 즐기는 것 같아. 조금 전 소란을 일으켰던 직원도 이 대화를 귀 기울여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나도 저런 따뜻한 마음을 배워야 할 텐데. 세상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며 중얼거렸다. 잠시 후 매장 안 스피커에서 현재 매장 내 불미스러운 소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고객님들께서 편안히 쇼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 그리고 오늘 특별히 손흥민 선수와 함께 진행되는 청소년 기부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야, 이거 대단하네. 매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과 방송을 하다니.
그러게, 이 직원, 완전 망신당한 건 맞지만 그래도 고생하고 있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부 행사도 생기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고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다. 손흥민은 조금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들 주목해 주셔서 뭐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아이들도 좋은 옷 받으면 기뻐할 테니까 하고 말했다. 그 순간 직원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아까는 제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제대로 말씀 못 드렸거든요. 괜찮습, 저도 이해해요. 매장 지침을 따르다 보니 더 예민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제 문제였어요. 어떤 손님이 오든 일단 존중하고 정중하게 모시는 게 맞았는데 외모나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죠. 지금이라도 제 잘못을 깨달아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직원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덕분에 이런 기부 프로젝트가 더 크게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아니, 제가 이익이 되었다니 참 부끄럽지만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습. 혹시나 저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제가 돈이 많지는 않아도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될 수 있죠. 작은 마음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 감사합니다. 매니저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렇게 끝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우리 매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도 배우게 됐고요. 손님, 그럼 오늘 결제와 기부 절차 마무리하신 뒤 저희가 차에 실어 드릴게요. 네, 고맙습. 그럼 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니 다른 분들 쇼핑에는 지장이 없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모두들 흥미로워하시고 이미 몇 분은 매장 SNS에 동시 진행되는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소란스럽던 매장은 차츰 활기를 띠면서도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뀌었다. 손흥민은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와 수량, 사이즈에 대해 매니저와 직원들과 꼼꼼히 상의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면서 살짝 농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아, 이렇게 한꺼번에 옷을 많이 사본 건 또 처음이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이렇게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결제가 끝난 후 직원 두세 명이 바삐 움직여 옷들을 박스에 담고 청소년 센터에서 요청한 리스트에 맞게 체크하고 있었다. 손흥민도 차 키를 들고 자신의 SUV로 향했다.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길목. 여러 사람이 사인을 부탁하며 줄을 서 있었다. 손흥민 선수, 저희 아이한테 사인 하나만 부탁드려요. 저도요.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그는 웃으면서도 최대한 빨리 팬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천천히 하세,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바로 센터로 옷을 옮겨야 해서 시간이 많진 않네요. 그러자 한 아이가 센터요? 무슨 센터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하며 눈을 반짝였다. 청소년 센터. 거기서 또래 친구들이 함께 지내고 있어. 혹시 기회가 되면 너도 봉사활동하러 가봐. 네, 형, 꼭 한번 해볼게요. 차 안에 옷박스들이 실려 있는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디자인의 바람막이, 재킷, 티셔츠, 후드티가 깔끔히 정리돼 있었고 사이즈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매니저와 직원이 차문을 닫으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 센터에 전해주시면 꼭 저희도 소식을 듣고 싶네요. 하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제가 상황 사진이나 영상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브랜드 측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신다고 했으니 그 부분도 잘 연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곧 본사에 보고해서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 오늘 정말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괜찮습.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손흥민은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뒤쪽을 보니 직원이 거듭 인사를 하고 손님들도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어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살짝 내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라고 외치고는 천천히 백화점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끝나니까 뭔가 후련하네. 맞아, 괜히 당황스럽게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다행이다. 직원도 오늘로 많이 배웠겠지. 손흥민 선수 진짜 멋있다. 태도부터가 남다르네.
그리고 매장은 자성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일단 본사에 빠른 보고가 필요하겠어요. 언론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니까요.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아 둘러보며 말했다. SNS 영상도 이미 퍼져나간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중한 사과와 후속 조치겠죠. 손님 차별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 정책 개선이 시급해요.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절대 이런 식으로 고객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을게요.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조습 모두 적극 협력해 주시면 오히려 이 사건이 우리 브랜드가 사회적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매니저의 말에 직원들은 긴장되지만 묘한 결의에 찬 눈빛을 보냈다. 한편 이미 SNS에는 손흥민 명품 매장에서 차별받다라는 제목의 영상과 글이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댓글은 직원이 너무했다. 손흥민 멋있다. 편견 버리자 같은 의견이었지만 일부는 유명인이니까 저렇게 호의적으로 마무리됐지 보통 사람이라면 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브랜드 공식 계정에서는 곧바로 사과문을 올리고 이날 벌어진 일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손흥민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기부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좋아, 일단 조치가 빠르네. 그럼 불매운동으로 번지지는 않겠지. 손흥민 선수도 좋게 마무리해주니 브랜드도 살 길이 생긴 거겠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이 교차했다. 이렇듯 시끌벅적했던 백화점 매장 소동은 손흥민이 차를 몰고 떠난 후로도 한동안 화제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함께 변화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은 자신이 선물하고 싶었던 옷들을 무사히 청소년 센터에 전달할 수 있었고 해당 브랜드의 추가 협찬으로 다른 지역 아동센터들에게도 옷이 제공되었다. 몇 시간 후 손흥민이 센터 앞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담당 교사와 아이들이 열렬히 그를 맞았다. 우와, 진짜 오셨다. 선생님, 진짜 손흥민이다. 우리 옷 가져왔대. 대박. 아이들은 환호했고 담당 교사도 환한 미소로 손흥민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감동이에요. 더욱이 옷도 이렇게나 많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는 차에서 박스를 꺼내며 아이들과 함께 분류 작업을 시작했다. 다들 한 번씩 입어보고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줘.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로 조정해줄게. 아이들은 신나서 하나씩 꺼내보며 이거 완전 멋있다. 나도 겨울 코트 필요했는데 하고 환성을 질렀다. 몇몇 아이들은 바로 옷을 몸에 대보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확히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덕분에 한동안 옷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교사가 깊이 고개를 숙이자 손흥민은 아닙니? 저도 많은 분들께 도움받으며 성장했으니까 지금은 제가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센터 한켠에서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직원, 아까 그를 몰라본, 이 문득 머리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까 그 직원도 이 풍경을 보면 분명 기뻐하겠지. 손흥민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작은 소란에서 시작해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배웠고 또 누군가는 선의로 마음을 열었다. 직원의 잘못된 태도와 편견은 공개적인 반성과 노력으로 이어졌고 결국 브랜드 역시 사회적 가치에 동참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환하게 웃었고 손흥민은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형, 우리랑 축구할 시간 조금만 내주시면 안 돼요? 좋지, 공 어디 있어? 내가 제대로 놀아줄게. 근데 나도 오늘 옷 쇼핑하느라 좀 지쳤으니 적당히 봐줘.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센터 운동장 한쪽으로 달려갔다. 교사는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저희도 힘이 남니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저도 고마워요. 아이들 보니까 저도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늘 축구로만 기쁨을 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함께하니 또 다른 기쁨이네요. 잠시 후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며 땀을 흘리던 손흥민은 문득 백화점에서 있었던 그 장면이 겹쳐 떠올랐다. 편견과 차별이 만들어낸 불편한 상황, 그리고 이를 계기로 더욱 선명해진 서로의 이해와 협력.
그는 공을 찰 때처럼 앞으로도 모든 이들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뛰어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중간중간 셔츠 단추도 다 풀어헤친 채 아이들과 놀던 그는 시계를 보고 이제 슬슬 가봐야겠다. 다음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래도 조만간 또 올게. 하며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은 네, 다음엔 우리 경기장도 한번 와주세요. 형, 골 많이 넣으세요. 라며 뜨겁게 환송했다. 그렇게 센터를 뒤로 하고 차에 오르려는데 담당 교사가 잠시 따라 나와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저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기사로 보긴 했는데 혹시 마음에 남아있진 않으세요? 음, 솔직히 처음엔 기분이 안 좋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옷들을 얻게 됐고 브랜드 측에서도 앞으로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어요. 결국 긍정적인 결과가 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세상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그걸 계기로 모두가 성장하는 길도 있죠. 오늘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며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가 떠난 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새 옷들을 정리했다. 아이들은 서로의 옷을 자랑하고 비닐 포장을 뜯어보며 마치 소풍 전날 밤처럼 들떠 있었다. 비록 백화점에서 시작된 불편한 충돌이었지만 그 끝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고 희망차 보였다. 며칠 후 백화점 매장은 한층 새로워진 안내문을 걸었다. 모든 고객은 귀중한 분임니 옷차림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를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내부 직원 대상 서비스 교육 시행에 대한 공지가 붙었다. 매니저는 문구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 지켜나가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해. 그리고 아예 브랜드 홈페이지에 공식 보도 자료가 떴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사과드립니 당사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청소년 지원 캠페인을 전개하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댓글로 그래도 발빠른 대처가 좋다. 사과하고 변하는 모습이라면 용서해 줄 만하지 라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유명인이었으니 가능했던 대우다. 일반인도 존중해달라. 는 지적도 있었지만 적어도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변화를 약속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해당 직원은 따로 사내 면담을 통해 그날 일을 상세히 보고하고 여러 가지 시정 교육을 받았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보다 먼저 친절하게 맞이하겠습니다. 그는 결의에 차 있었다. 손흥민은 어느 인터뷰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지금은 서로가 배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 누구든 각자의 차림새나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걸로 함부로 사람을 재단해선 안 되죠. 저 역시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함을 배웠어요. 기자는 그 후로 진행된 기부 프로젝트가 꽤 확장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라고 물었다. 네, 그 브랜드에서 전국의 청소년 센터들을 대상으로 옷 기부를 확대하자고 제안해 주셨고요. 저도 뜻깊게 참여하고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일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다시금 찬사를 보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이다. 저런 게 진짜 월드클래스 마인드지. 사회가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아. 결국 이 사건은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직원이 사과하고 매니저가 개선을 약속했고 손흥민은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편견과 무시가 만들어낸 갈등이 오히려 나눔과 공감의 장을 열었다. 몇 주 후 백화점 매장에는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게 일어났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고가 제품을 만질 만한 손님만 골라서 말을 걸었지만 이젠 누구든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친절하게 응대하려 노력했다. 안내문구를 본 손님들은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오, 분위기 좋아졌는데? 라는 평을 남겼다. 어느 날 그 무례했던 직원은 아침 회의에서 손을 들었다. 저
지난번 일 계기로 많이 반성했는데요. 우리가 브랜드 가치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봉사활동이나 기부 행사에 저희 매장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어떨까요? 매니저는 놀라며 박수를 쳤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걸 고민 중이었는데 자발적으로 의견 내주니 고맙네요. 한번 추진해 봅시다. 그렇게 매장은 정기적으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옷을 기부하고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참여를 망설이던 직원들도 소셜미디어에 이 활동을 올려서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겠죠? 네, 당연히. 근데 사실 그보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할 만해요. 하는 대화를 나누며 호응했다. 손흥민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흐뭇해했다. 결국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있구나. 나도 한몫했네. 기분 좋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도 센터 아이들과 찍은 사진 몇 장을 올리며 함께라서 더 즐겁다. 모든 아이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수많은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다. 한편 그 사건 이후로는 비슷한 다른 사례들도 관심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나도 캐주얼 차림으로 명품 가게 갔다가 무시당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직원들이 태도가 달라지더라. 훨씬 반갑게 대해주고 개인 취향을 먼저 물어봐서 좋았다. 그 후기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유명인을 알아본다고만 끝날 문제가 아니지. 결국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시간이 흐르며 초반에 크게 논란이 됐던 영상은 점점 잊혀졌지만 그 여파로 생겨난 기부 캠페인과 개선된 서비스 정책은 착실히 정착되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존중하는 문화가 조금씩이나마 퍼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흥민은 또다시 해외 리그 일정으로 출국 준비를 해야 했다. 공항에는 많은 팬들이 찾아와 배웅했고 기자들도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이번 시즌 각오는 어떠세요? 지난번 백화점 사건 이후 혹시 브랜드 측과 계속 협력하고 계신 건가요? 니치 다츠. 그는 미소 지으며 축구 시즌은 늘 새로운 도전이고 저는 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 그리고 브랜드와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계도 논의 중이라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짧게 답했다. 그 말을 들은 기자들이 다시금 멋집니다. 좋은 성적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라며 환호했고 손흥민은 활짝 웃으며 감사합니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남겼다. 그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잠깐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기부를 같이 했던 청소년 센터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잘 지내시죠? 아이들 잘 지내고 있고 함께 기부해 주신 브랜드 매장 직원분들도 주기적으로 와서 도움 주시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이들한테 꼭 꿈을 심어주세요. 손흥민은 흐뭇하게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 저도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 직원분들이랑도 잘 협력해서 더 많은 곳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돌아오면 또 놀러 갈게요. 비록 잠깐의 휴식 기간이었지만 그는 한국에서 다시 한번 사람과 사람을 잇는 힘을 깨달았다. 매장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이 결국 기부와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지만 그는 오히려 다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라며 수줍게 말했다. 이렇게 끝난 듯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의 깨달음이 불러온 변화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기 때문이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겪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를 존중하고 필요한 곳에 손길을 내미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와 자선, 그리고 인간다운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가며 아름다운 변화가 이어질 겁니. 저도 계속 주목하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 누군가가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또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기부든 봉사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내일이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는 마무리되었지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작은 배움을 얻은 날이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